반갑습니다. 차트도병입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상방 관점이 맞았죠. 오늘 0.97% 상승해주면서 6,755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급등은 아니었지만 우상향을 해주면서 우선 저점 갱신은 하지 않은 모습이죠. 오전 영상에서 저는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을 때도 상승 관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또한 상승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지지받을 자리에 왔으니까. 지지받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설레발 치면서 저점 갱신하러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상승 관점을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하이닉스 차트 잠깐 봐볼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밟았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가도 되고 한 번 더 내려와도 채널 상단 밟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내려와서 채널 상단부 밟아줬고 매수 자리 줬죠. 그리고 또 올라갔잖아요.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자리도 주고 기다리면 올라가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감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종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0.97% 상승해줬고 코스닥은 2.22% 상승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을 보게 되시면 상승 종목이 그래도 하락 종목보다는 많았지만 얼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지수가 상승해주면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환매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개인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 내내 수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줬었는데 매도가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해요. 기관에서 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개인 매도, 외국인 매도, 기관 쪽에서 받아줬죠. 그리고 환율을 보게 되시면 오늘 0.66% 상승해주면서 1468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다시 급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시면 외국인 아직까지는 총 누적 매수세예요. 아직까지는 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은 큰 하락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매수 자리니까 적극적으로는 받아볼만 하다. 왜냐하면 하단에 지지 라인이 명확하게 있고 이 지지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손익비를 잘 따지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가 여기에서 10,000포인트를 간다고 해서 10,000포인트를 가기 전에 5,000포인트, 4,000포인트를 찍고 갈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손절이 중요한 겁니다. 경로는 우상향일 수도 있어도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급락을 피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손절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코스피 60분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 미들라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비다가 상방으로 마감한 모습이죠. 채널 상단부까지 열어두게 된다면 이 구간은 7,44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22평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인데 코스피가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면 122평선이랑 맞으면서 저항 자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아래로 꼬리 길게 달면서 122평선 위에서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일봉상 저항 7,600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하락 추세에서 생각했던 저항 7,440포인트 그리고 일봉상에서 채널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저항 7,600포인트 이렇게 합쳐서 7,440포인트에서 7,600포인트 구간을 통으로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스닥 만들어 드린 거랑 같은 관점인 겁니다. 저항을 딱 하나만 잡는다기보다는 한 두 구간, 세 구간을 잡아놓고서 이렇게 박스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해체할 게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는 어디서든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집고 올라가서 두 번째 저항에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저항에서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리에서는 꼬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 삼성전자로 이동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보게 되시면 여러분 일봉에서 어떤 게 보이죠? 왼쪽 어깨, 머리에 오른쪽 어깨,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출현을 했습니다. 역헤드앤 숄더가 나온 이상 저는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60분봉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우선 미들라인은 돌파한 상태죠. 그리고 왼쪽 부분, 왼쪽 어깨에 있는 꼬리부에서 오른쪽 어깨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이 지지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서 지지받을 게 아니면 차라리 채널 하단부까지 찍어 내리면서 저점 갱신하고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그림보다는 역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게 더 예쁜 그림이고 저점 갱신하면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자리에서 빠르게 반등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방 관점이 유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트레이딩 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5분봉 차트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하나의 하락 채널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보여드렸던 채널은 이렇게 전체 하락 추세고요.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 채널입니다. 왜 여기부터 잡았냐면 제가 계속해서 카운팅했던 구간이 여기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36만원 구간부터 28만원까지 하락을 하나의 하락 파동으로 잡고 여기에서
X로 무제한 삼각수렴이 나왔다. 그 이후에 Y로 하락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하락을 잡아보면 이 고점 시작점부터 해서 하락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저점들을 이어주고 고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하락 채널을 만들었죠. 이 채널도 보게 되시면 오늘의 저점 그리고 저번 주의 저점 자리가 미들라인에서 반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들라인에서 계속 반등을 한다는 건 그만큼 지지 구간이 확실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앞에 구간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지 구간이었으니까 채널의 하단부 지금까지 끌고 와서는 채널의 0.5 구간 여기 지지 받았으니까 채널 상단까지 강력하게 한번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널 상단 구간은 26만 2천 원이 되기 때문에 단기 저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단기 저항 돌파하고 상단까지 붙이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29만 원을 타겟으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서는 계속 28만 원, 27만 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상승 채널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주가는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더 저항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만큼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부터 이어진 이 하락 채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돌파한 이후에 꼬리 달면서 채널의 상단부를 밟고 반등 나온 모습이죠. 오늘 마감부가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이에요. 이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저항 구간에서 마감을 하면 하락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채널 상단을 밟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자리고 그리고 지금 자리를 보게 되시면 꼬리를 제외한 몸통부 앞에도 몸통부 여기도 몸통부 횡보했던 구간이 전부 다 박스 구간으로서 지지 역할을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지 받았으니까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돌파 나오면 저항 맞을 수 있는 자리는 122평선과 481선이 겹칠 수 있는 자리 199만 5천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구간은 숫자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죠. 라운드 피겨 자리는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막힐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5분봉이라도 1분봉에서라도 한 번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 나오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 구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구간은 242평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242평선까지 수평선을 내려보게 되면 230만 원 구간에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27만 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차트 크게 봐서 240만 원 구간이랑 227만 원 구간에 수평선 두 개를 그어 보면 이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항 구간, 저항 구간, 내려오면 지지 구간, 여기에서도 이 근처 지지 구간, 앞에서도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이 반복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이닉스는 227만 원에서 240만 원 구간 저항으로 묶어서 이 구간 박스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구간 더 생각을 해보자면 210만 원도 있어요. 210만 원이 이전에 무제한 삼각수렴 만들어줬던 구간입니다. 여기부터 매물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210만 원부터는 매물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240만 원까지는 한 번의 돌파는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꾸역꾸역 올리다가 한번 쭉 내리고 여기에서 다시 꾸역꾸역 올리다가 쭉 내리는 이런 그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대에 매물을 소화해야 되니까 위에 물리신 분들이 본전으로 오면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매도 압력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통으로 저항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그리고 저번 주 마감 캔들에서 이 상승 채널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말아 올린 모습이죠. 꼬리에 달면서 말아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채널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맞았다고 볼 수도 있죠. 여기를 내일 빠르게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웬만하면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 빠르게 올라타고 끌어올려줘야 코스피랑 삼성전자 다 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하이닉스를 안 사셨더라도 하이닉스는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픈 손가락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22% 상승해주면서 764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단 구간에 68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승 채널은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겠죠. 한 번 더 만들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 하나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 보시면은 하단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반등 나오고 또 음봉 나오고 반등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어느 정도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장 이렇게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완만하게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만큼 매도세가 적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한번
한번 돌파하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매수세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반등할 때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는 그림이 맞아요. 이 물량을 누구한테 넘기려는 거니까 하락할 동안 매수를 했다면 올라간다면 매도를 해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쌀싸 비판을 정말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개인들끼리 으쌰으쌰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처럼 이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처럼 같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렵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올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본인이 1조씩 막 사가면서 1000억씩 사가면서 종목들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동안 매집을 해보는 거예요. 이 구간은 결국에는 매수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채널만 보더라도 지금 5개의 구간으로 나뉘는데 하단에서는 뭘 해야겠어요? 매수를 하고 채널 상단에서는 뭘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구간 매물 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바닥 기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코스닥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하이닉스가 저항 자리에서 마감을 했다.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오늘 장 초반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는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 없는 하락은 뭐라고요? 눌림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게다가 하이닉스는 수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수렴 상태잖아요. 거래량 줄어들고 수렴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빵 터치면서 거래량도 함께 터지면 되겠죠. 가끔 가다가 댓글 다시는 분들 보시면 이놈은 위아래로 다 지지 저항 말해놓고 여기 돌파하면은 상승, 여기 돌파 못하면 하락 이런 식으로 말한다. 탈출할 구멍 만들어 놓고 해체 할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방 봅니다. 무조건 상방 보는 게 훨씬 우세하다는 관점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저항 구간에서 저항 맞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항 맞고 내려오는 하락은 저점 갱신하는 하락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 조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는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말씀드렸고 내려오면은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거 없죠. 비쌀 때는 사면 안 돼요. 지금 싸잖아요. 이럴 때는 사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일에 뭐가 있습니까? 실적 발표 있죠. 이거 기점으로 해서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적 또한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실적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빠르면 7월 중순, 늦으면 8월 초에서 중순쯤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때를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일이랑 조정에 대한 기간이랑 어느 정도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 발표일 때쯤을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거의 다 와가고 있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다 와가니까 저점 갱신하지 않고 수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상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을 잘했다면 무조건 상방이 맞아요. 물론 확신이 든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방 봅니다. 그리고 탈출할 구멍 아니고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손절이죠.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는 본인 비중이랑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라면 전저점 부근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탈하고 지금 맞붙인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럼 결국에는 하단에 150만원 부근 여기가 120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럼 너무 이격이 커집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전저점 부근에서 잘라내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무섭다고 팔 자리도 아니다. 그렇다고 매수할 자리냐? 매수 자리는 이미 지나갔죠? 이미 버스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을 때 다시 안착할 수 있는 구간 한번 밟고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눌림목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쏜다고 급하게 포보 느끼고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하단 구간에서 저점 갱신할지 말지 무서워가지고 팔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장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